나는 봤던 영화를 다시 보는 걸 좋아하거든. 그 중에서도 제일 자주 보는, 거의 분기마다 한 번씩 보는 영화가 바로 오만과 편견인데, 이 오만과 편견을 좋아하는 다른 여성들처럼 나의 이상형도 미스터 다스야. 이 영화랑 사랑에 빠져서 책으로도 읽게 됐고, 이 책을 읽다 보니까 다른 책들도 읽게 됐는데, 읽다 보니까 제인 오스틴이 주인공이랑 짝을 이루어주는 남자들이 다 비슷한 유형의 사람인 거야. 그리고 마찬가지로 그 사람이랑 짝이 되기 전에 이 주인공들을 흔드는 남자들도 비슷한 사람이고. 그래서 이 두 가지 남성 유형을 비교해보면 좋은 남자랑 나쁜 남자가 어떤 남자인지 알 수 있을 것 같아. 먼저 디스클레이머. 내가 읽은 책은 오만과 편견, 그 다음에 이성과 감성, 에마 세 가지 있거든. 그래서 다른 책에서는 또 다른 유형의 남자 주인공들이 나올 수 있다는 점. 내가 말하는 좋은 남자는 오만과 편견의 미스터 다시, 그리고 이성과 감성의 컬러의 브랜든 대령, 그 다음에 에마의 미스터 나이틀리가 있어. 그리고 반대로 나쁜 남자는 오만과 편견의 위컴, 이성과 감성의 월러비, 그리고 약간 직접적이진 않지만 에마의 프랭크 처칠. 자, 그래서 좋은 남자의 특징 첫 번째 무엇이냐? 말주변이 없다. 그리고 굉장히 어색하다. 말을 잘 안 해. 대화할 때 굳이 끼어들지 않고 누가 말을 걸면 대답하거나 아니면 잘 계속 그냥 듣고만 있다가 꼭 필요한 말만 하더라고. 그래서 말 주변이 없고 말이 별로 없으니까 같이 있으면 조금 어색해 하기도 해, 여자 주인공들이. 그리고 이런 성격 때문에 사람들이 그 사람을 약간 차가운 사람, 조금 성격이 그렇게 묘사하기도 하더라고. 그래서 엘리자베스도 미스터 다스를 처음엔 오해했잖아. 이 오만한 사람 이러면서. 그리고 에마도 프랭크 처칠이랑 비교하면서 약간 미스터 나이틀리를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아 했어. 근데 이 특징이 사실은 사람이 진지해서 그런 것 같더라고. 물론 사람들한테 별로 관심이 없는 것도 맞는데, 근데 그게 막 관심이 없다라기보다는 그냥 타인의 사생활을 신경 쓰지 않는 성격이고, 참견을 안 하는 오지랖이 넓지 않은 그런 성격이라서 그런 것 같아. 근데 대신 이런 특징들 때문에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거든? 그러니까 리디아의 결혼 문제를 다하스가 해결해 줬잖아. 그리고 나이틀리는 사람들을 집으로 초대했고. 근데 반대로 나쁜 남자들은 말을 너무 잘해. 말이 청산유수야. 유머러스하고 막 분위기를 주도하고 막 위컴, 월러비, 프랭크 처칠 다 약간 사람들을 홀리는, 약간 사람들을 매료시키는 그런 매력적인 남자잖아. 그래서 여자들뿐만 아니라 남자들도 그 사람들이랑 대화하는 걸 되게 즐거워하고 남자들도 되게 호인이라고 보는 그런 사람들. 그래서 막 어색한 것도 없고 처음 만났는데 막 그 사람한테 관심도 집중되고 막 나도 모르게 관심이 가고 농담도 너무 잘해서 즐겁고. 근데 내가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말을 되게 잘하는 사람들 있잖아. 청산유수인 사람들은 어떤 결핍을 가리기 위해서 말이 많아진 경우가 많은 것 같은 거야. 그러니까 내 모든 모습을 그냥 드러내면, 그냥 내가 가만히 있음으로써 나를 드러내면 뭔가 나를 인정받지 못할까 봐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자꾸 말로써 보여주려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말이 많아진 거야. 또 막 자기 사연을 막 구구절절 얘기해. 근데 나는 이렇게 자기 사연을 얘기하는 남자가 정말 나쁜 남자인 것 같은 게 여자들의 어떤 동정심을 살려는 전략이잖아. 그래서 나는 자기 사연을 만난 지 얼마 안 됐는데 막 얘기한다. 이런 남자는 진짜 위험한 남자라고 생각하거든. 약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공감의 에너지를 약간 축내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생각해. 자, 좋은 남자 두 번째 특징, 직설적이고 솔직해. 그래서 가끔은 약간 내가 상처받을 만한 말도 그냥 하기도 하고, 그래서 좀 눈치가 없고 주변 사람들의 어떤 분위기나 시선을 읽을 줄 모르는 것 같은 약간 사회성이 부족한 모습을 보이기도 해.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들 시선 때문에 자기 의견을 굽히지 않는다고 볼 수도 있겠지. 미스터 다시가 처음에 엘리자베스 외모에 대해서 좀 함부로 말하잖아. 그리고
브랜든 대령도 메리앤이 월러비한테 막 이렇게 휘둘릴 때 되게 직설적으로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미스터 나이틀리도 에마가 다른 사람들의 로맨스 사이에 끼어들었을 때 그러면 안 된다, 잘못됐다고 이렇게 확실하게 이야기하잖아. 자기가 그 여자를 좋아하고 있지만 그 여자랑 자기랑 의견이 달랐을 때 무조건 동의하는 게 아니라 잘못된 건 잘못됐다, 별로인 건 별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그래서 이 여자들은 이 남자가 자기를 좋아하는 걸 몰라. 근데 또 이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솔직한 의견도 잘 받아들이는 편이야. 나랑 의견이 달라도. 결국에 이 좋은 새 남자는 마지막 쯤에 가면은 자기가 좋아하는 그 여자로 인해서 약간 차갑고 직설적인 모습보다는 조금 더 감성적인 그런 모습으로 변하게 되거든. 근데 반대로 이 나쁜 남자들은 내가 듣고 싶은 말을 해줘. 그래서 특히 그 첫인상에서 되게 젠틀하고 막 로맨틱하고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이 월러비는 애초에 마리앤이랑 만난 것 자체가 되게 운명적으로 만나잖아. 막 갑자기 구해주는 그런 느낌으로. 그리고 말도 막 메리앤이 이성과 감성에서 감성을 담당하고 있는 앤데 그 감성에 걸맞는 약간 시적인 말들을 막 이렇게 막 플러팅을 하니까 메리앤이 반한 거잖아. 막 우리가 통했다, 우리는 약간 운명이다 이런 느낌으로. 그리고 프랭크 처칠은 다른 여자랑 약혼한 상태에서 에마한테 공개적으로 플러팅을 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아, 쟤네 둘이 뭐 있나 보다 약간 이렇게 생각하게 만들어 버리잖아. 근데 그게 자기가 다른 여자랑 약혼한 걸 숨기려고 이용한 거잖아. 그러니까 약간 겉과 속이 다른 거지. 내가 예전에 어떤 남자한테 무슨 얘기를 한 적 있냐면 Why do you tell me everything I've always wanted to hear? That's suspicious. 너 왜 내가 항상 듣고 싶었던 말을 해주냐? 그거 의심스럽다. 라는 말을 했거든? 근데 내가 구체적으로 뭐에 대해서 의심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진짜 의심스러운 기분이 들었고 결국엔 그 남자랑 잘 안 됐어. 자, 좋은 남자 특징 세 번째. 한 명한테만 집중하고 헌신한다. 미스터 다시, 브랜든 대령, 미스터 나이틀리 다 소설 내내 한 여자만 바라봐. 근데 약간 그 전에 뭔가는 있었는데 그 소설 내용에서는 한 여자만 바라봐. 그 여자가 자기를 오해해도, 그 여자가 자기를 미워해도, 그 여자가 다른 남자랑 플러팅해도, 그 여자가 다른 남자랑 연애하고 있어도 자기는 마음에 흔들림 없이 딱 그 여자만 바라봐. 그냥 묵묵히. 이렇게 상황이 뭔가 맞지 않는다. 그러면 한 발 그냥 물러나 있다가 자기가 마음을 표현해도 괜찮을 때, 상대가 부담을 느낄 것 같지 않을 때 표현을 하는 거야. 어쩌면은 애정을 끌어내는 데는 굉장히 서툴다. 근데 확실하게 표현해. 그래서 헷갈리지 않게 하고 애매하지 않고 조용히 헌신해. 근데 또 이후에 관계가 확실해지면 자기 감정을 되게 잘 표현해. 근데 반대 남자들은 어떠냐? 되게 빠르게 불타오르고 빠르게 식거나 아니면 여러 명한테 좀 관심을 표현하거나 아니면 되게 상황에 따라 쉽게 흔들렸어. 위컴은 엘리자베스를 좋아하는 것 같더니 결국에는 스캔들은 리디아랑 나서 리디아랑 결혼했고 월러비는 메리앤을 좋아하는 것 같더니 돈 때문에 다른 여자랑 결혼했잖아. 그리고 프랭크 처치는 다른 여자랑 약혼을 했으면서 엠마한테 플러팅을 해. 그러니까 이 세 남자 모두 자기한테 상황을 유리하게 만들기 위해서 어떤 관계를 억지로 만들어내고 약간 유지하는 거지.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아니면 나한테 무슨 이익이 주어질까?를 바탕으로 인연을 만들어내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 비겁하고 치사하잖아. 그러면 네 번째 특징, 좋은 남자의 네 번째 특징은 감정을 표현할 때 상대를 어떻게 이렇게 보호하고자 하는 방식으로 표현해.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말보다는 행동으로 표현하는 사람들이라고 했잖아. 미스터 다시는 그 리디아의 추문을 해결해주기 위해서 스캔들을 돈을 위컴한테 직접 주면서 위컴이 너무너무 싫은데도 결혼을 시켰어. 엘리자베스를 지키기 위해서. 그다음에 브랜든 대령은 메리앤이 그 자기 어떻게 보면 경쟁자인 월러비 때문에 병들었을 때 그 메리앤을 막 돌보려고 했고 그 다음에 미스터 나이틀리는 에마가 되게 미성숙하게 굴고 막 다른 사람 일들에 다 참견하고 다닐 때 되게 단호하게 얘기해주면서 에마가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길러내려고 했거든. 그러니까 나이틀리는 에마보다 나이가 좀 훨씬 많아가지고 좀 약간
어떤 선생님의 마음으로, 약간 어떤 삼촌의 마음으로 이게 가르침을 주려고도 했어.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들한테 무언가를 해주는 거야. 말로 하는 게 아니라 해주는 걸로 애정을 표현해. 그리고 이 사람들 다 하인들한테도 되게 잘해주는 사람이라서 하인들이 다 우리 주인님 너무 좋으신 분이라고 그 소설 속에서 얘기하거든. 근데 반대의 남자들, 나쁜 남자들은 감정 표현을 할 때 호감을 살려고 하는 방식이야. 그러니까 유혹하려는 방식인 거지. 위컴은 엘리자베스가 미스터 다시를 좀 싫어하는 걸 눈치채고는 막 다시가 자기를 얼마나 힘들게 했는지 막 자기가 얼마나 그 사람 때문에 인생이 불행해졌는지를 막 하면 거짓말로 이야기를 했고 월러비는 막 시를 낭송하거나 막 당신이 내 전부다 막 이런 소리를 하면서 이런 허황된 소리를 하면서 메리앤을 유혹하려고 했고 그다음에 프랭크 처칠은 에마한테 막 플러팅 하면서 농담 반, 약간 진담 반으로 헷갈리게 약간 구애하는 듯한 어떤 모습을 보여줬잖아. 척을 했지만. 그러니까 행동이 아니라 말로만 하는 사람들이다. 다섯 번째 특징, 좋은 남자 다섯 번째 특징은 부유하고 관대해. 그러니까 다 리치 가이들이야. 다 가난한 사람들이 아니야. 좋은 남자가 돈도 많아. 그러니까 약간 지조 있고 여유로운 성격이 부에서 나오는 건지 모르겠지만 미스터 다시는 애초에 그 지역에서 부유한 걸로 유명하고 결국에 그 돈으로 엘리자베스를 도와준 거나 마찬가지지. 그리고 그의 하인들도 다시를 되게 좋아하고 브랜든 대령도 그 되게 지위나 경제력이 안정적으로 나오고 그 다음에 메리앤을 지원하려고 했고 그다음에 에마 자체도 약간 리치걸이지만 미스터 나이틀리도 되게 유명한 약간 부유한 사람이고 또 자기 주변 사람들한테 막 사과를 되게 나눠주는 그런 장면이 나오거든. 그러니까 부유하고 주변에 그걸 잘 나누고 잘 써. 근데 반대로 이 반대편에 있는 남자들은 약간 돈미세고 약간 허세남이야. 그러니까 위컴이랑 월러비는 결국에는 돈 때문에 결혼할 여자를 선택하거든. 돈, 돈 많은 여자를 선택해. 그리고 프랭크 처칠이 약혼을 했는데 안 한 척 한 것도 사실은 자기가 받는 유산 그런 것 때문에, 그러니까 돈 때문에라고 할 수 있거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돈을 어떻게 하면 얻지? 다른 사람한테서 어떻게 얻지? 그 돈을 얻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막 이용하고 그런 사람들인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가 가진 돈을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쓴다기보다는 약간 자신을 과시하고 자신을 더 매력적으로 보이게 하기 위해 쓰기도 하거든. 또 약간 외모로 사람들을 매료시키려고 하지 자기가 뭔가 주려고는 하지 않아. 그래서 내가 이렇게 다섯 가지 특징들을 이렇게 사례까지 떠올리면서 비교해 보니까 좋은 남자랑 나쁜 남자가 이제 어떤 남자인지 알겠는 거야. 근데 이런 좋은 남자들을 사로잡은 엘리자베스, 메리앤, 에마의 공통점은 뭘까? 이 여자들은 제멋대로고 지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하는 여자들이야. 완전 말괄량이 4차원 스타일인 거지. 나는 이 세 명 중에서는 에마가 나랑 제일 비슷한 것 같고 에마가 제일 마음에 들었어. 그래서 나도 내 멋대로 지 멋대로 살다 보면 나의 미스터 나이틀리 또는 미스터 다시를 만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 안녕.